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장전 시황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엔비디아와 구글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모든 종목을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한 것이고요. 미 노동통계국에서 10월 고용보고서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장중에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가 2.85로 마감을 하였고 브로드컴 4%, 구글이 3% 마감하였는데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AI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장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크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은행 관련주들은 좀 자리를 잘 지켜줬고요. 헬스케어 쪽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두려움과 탐욕 지수는 일단 11을 찍었는데 아마 오늘 조금 더 수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가 대비 좀 더 많이 빠진 상태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쪽은 지금 이미 계속 추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에요. 일단 GPU가 전량 매진이라고 또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실적 나오겠지라고 일단 최대치로 값을 설정한 거를 넘어서는 실적이 사실상 나온 겁니다.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고 매출액도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내년까지 AI 칩 주문액이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였고요. 물론 이제 4분기 전망은 중국 수익 0%라는 가정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 되니까 더 훨씬 잘 나올 것으로 보는 거죠. 일단 블랙일 판매가 역대급으로 잘 나왔고 클라우드 GPU는 매진된 상태이면서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라고 하며 최근에 뭐 감가 상각에 대한 얘기도 같이 또 하였습니다. 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최신 AI 칩 판매를 승인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전일 또 기사가 나왔던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또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원전 기업의 활력을 또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판매 칩까지도 승인을 하면서 앞으로 서로 윈윈 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은 잘 나왔기 때문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잠재우는 그런 모습은 나왔는데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 금리 관련해서 남아있고 지표 발표도 계속 챙겨봐야 됩니다. 일단 최근에 코인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었죠. 사실 AI 거품론도 거품론이지만 달러의 유동성 부족을 월가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페드의 양적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재무부가 현금 계좌를 채우기 위해 7월부터 단기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재무부가 다시 자금을 풀기 시작하면 시장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였고요. 이것은 기술주와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달러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도 더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닌가 싶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원래 기존에 금리 인상을 하려던 거를 지금 묶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되고 있고 그렇게 되다가 일본 당국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좀 적색 경보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저번 연도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좀 악몽이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일본도 금리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FOMC 의사록에서 12월 금리 동결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현재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동결을 보는 퍼센트가 한 6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부 위원들은 경제가 빠르게 둔화될 시 인하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냐, 인하를 하냐, 동결을 하냐,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파월뿐만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을 또 대놓고 겨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신 금리 인하 못하게 만들면 해임할 거다라고 또 대놓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제 투자 포럼에서 또 얘기를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베센트 재무장관도 뭐 물론 트럼프 편이긴 하겠지만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파월에 대한 겨냥은 뭐 예전부터 하고 있던 상황인데 또 재무장관까지 이렇게 언급을 대놓고 하다 보니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현재 달러가 3주 만에 이제 최대 상승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한번 100 기준으로 또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100 기준으로 이제 밑에면은 약하다, 보통 올라가면은 이제 강하다, 달러가 강하다라고 지금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지표 발표들이 좀 약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달러 상승 요인이 우세한 상황이고,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을 진행했었다 보니 또 고용 보고서가 하나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월 고용 보고서는 이제 결국 이제 12월 달에 나올 건데, 아마 그 다음 고용 보고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자, 현재 MSCI 편입 예정 종목 사전 매수하는 외국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발표하기 3, 4개월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ABL 바이오, 키움증권입니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랑 ABL 바이오는 좀 강하게 또 상승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뭐 증권주 같은 경우야 뭐 개인들이 뭐 크게 관심 없겠지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를 개인들보다 훨씬 더 좀 더 빠르게 알 거고 하다 보니 먼저 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보고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뭐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롱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 모든 고비가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비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뭐 엔비디아가 사실 이렇게 반등한 자리가 단기적인 추세 이탈했다가 반등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막 완전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수도 고점 대비 조금 빠진 상태에서 살짝 브레이크만 걸린 자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돌아간 분위기가 반전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니 좀 천천히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따가 장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